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요, 이제, 여러분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사례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법, 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나머지 일주일 동안 거기 사법연수원 문제랑 민재 기출문제 등을 풀이하는 그 반을 이렇게 쭉 기획으로 해서 세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진도를 모의고사 하고, 보통 이제 매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민법 사례, 민사소송법 사례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해서 사례에서 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서로 한번 협력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책은 그 사례 연습책으로 하고요. 노트 이렇게 두 가지 교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례형, 그죠? 이제 지금 사례형에서 민법이 150하고 민소가 그죠? 100점 이렇게 100점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례형이 잘 되면, 이게 사례형이 잘 되면 기록형도 거의 이거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례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선택형도 어느 정도 이걸 틀을 잡아가지고요, 이 틀에 맞춰서 하면 선택형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형은 여러분들 많이 보면 공부해서 알겠지만 5개 지문 중에 한 2개까지는 골라내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찍으면 꼭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틀리는데, 그런 거를 좀 더 맞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 이걸 잘해야 돼요. 사례형 풀이를 잘하면은 결국 찍어도 맞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례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기록형, 선택형까지 다 망라해서 여러분들이 민사 실력을 민법에서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사례형 해서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그 사례집으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요. 보통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본서를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서를 하고, 이게 지금 실력이 밑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사례만 딸랑한다고 해서 사례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의 실력이 밑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례집에 나오는 사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집에서는 일단 우리가 수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들, 그러니까는 수험가에서 이건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그런 사례들, 이 틀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본시험 문제하고 법전협, 그죠? 법전협 모의시험을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넣은 것 같아요, 요 사례집에. 그래서 본시험하고 법전협 모의고사도 중요한 거는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걸로 연습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시, 여러분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교보제가 이거 사시기출 문제예요. 사시기출 문제. 그죠? 이거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시기출 문제는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연수원 문제도 많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만 사례를 하면은 뭐 넘치죠, 넘쳐. 이거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대비가 될 거예요. 그럼 물론 본시험은 여러분들이 가서 본시험은 당연히 사실관계가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사실관계가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여기 있는 거랑. 그죠? 근데 여러분들 뭐 거기서 똑같이 안 나왔다고 뭐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 똑같이 어떻게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 기본 논점은 똑같단 말이에요. 기본 논점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올해 이제 여러분들 언제 해다 보면 이제 본시험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게 될 텐데, 기본 사례요건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 논점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논점을 잡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얘기하지만 요건사실이에요, 요건사실. 그래서 요건사실이 뭐 1, 2, 3, 뭐 3개다, 4개다, 5개다, 뭐 이렇게 있으면 요건사실을 쓰고, 그 다음에 포섭하는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포섭, 사안에 포섭을 해서 맞추고, 그 다음에 요건사실 단락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요거에 내가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요건사실 기초로 해서 사례풀이 구조, 그래서 임대차다, 뭐 매매다, 뭐 도급이다, 이 구조를 다 짜야 돼요. 일일이 다. 이 사례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이 구조를 짜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대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례풀이 구조는 별게 아니라 원고 피고가 있을 것이고, 그죠? 원고 피고가 있을 것이고, 원고가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하면은 얘가 이제 항변을 할 것이고, 항변, 재항변, 제재항변, 이런 순서대로 나가는 그 구조를
예컨대 소멸시효다 그러면은 배여금 청구, 소멸시효 항변, 시효 중단의 재항변, 그 다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됐다는 제재항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례 풀이 구조요. 이것 많지도 않아요. 한 70여 개만 각 과목당 70여 개만 이렇게 짜놓으면 돼요. 짜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요건 사실이 다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요건 사실을 포섭해서 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최소한,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걸 나는 사례를 풀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강의를 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기 이제 안에 이제 그 살 붙이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도 충분한데, 이런 거는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요건 사실론과 사례풀이 구조를 철저히 잘 짜가지고요. 모든 사례 다 이렇게 해서 포섭. 마찬가지로 민소도 그래요. 민소도 거의 이게 이렇게 사례풀이 구조 공식, 그리고 수학에서 말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다 공식처럼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사법이 거대한 공식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요건 사실을 다 포섭시키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사례형, 기록형이 되는 게 사례형에서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사례형 풀이 방식이 이제 뭐 대부분 첫 문제에서 이제 뭐 법원의 결론과 논거를 써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론에서는 뭐 갑의 청구를 인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논거에서는 저기처럼요 권리 근거 규정을 쓰고 근거 규정 그 다음에 항변 재항변 이렇게 써나간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죠? 이렇게 항변 재항변 순서대로 쭉 써나간다 이렇게 사해서 제재항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사례 답안이고 사례 답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형을 쓴다. 기록형에서 소장을 쓴다. 소장을 쓸 때 이 결론이 청구 취지란 말이에요. 청구 취지. 그래서 이제 청구 인용 대신 어떤 판결 소장에 청구 취지를 쓰겠죠. 그래서 피고 원고에 뭐뭐 하라 이렇게 해서 전부 청구 인용됐을 때 그 주문을 쓰게 돼 있죠. 그다음에 논거가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 청구 원인이 되죠. 청구 원인. 그죠? 청구 원인이 된다. 청구 원인이 되면 권리 근거 규정이 원고의 뭐 김갑동의 피고 2일등에 대한 뭐 매매 대금 청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항변이 예상되는 주장.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과 재항변이 반박이란 말이에요. 반박. 그죠? 그래서 뭐 어떠 소멸시효를 주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해서 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례를 잘 만들어 놓으면요. 그 소장 쓸 때는 청구 취지 청구원이 결론 부분이 청구 취지고 논거 부분이 청구원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요건 목차만 다르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다 짜놓는 거죠. 그러면은 사례형을 하면 사례형을 기록형의 형식만 바꾼 거다. 형식만. 그렇게 생각해서 해서 하면은 요번에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록형 따로 공부할 때 이제 청구 취지만 좀 따로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청구 원인은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거기 이제 먼저 노트 1페이지 부분을 좀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2페이지 부분, 노트에서 2페이지 부분을 보면은, 거기 지금 본 대로요, 원고는 권리 근거 규정, 그죠? 권리 근거 규정이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피고는, 거기서 본 대로 반대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원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다 이렇게 잖아요. 원고가 피고한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뭐 법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 근거 규정,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을 원고가 주장 증명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원고가 주장 증명한다. 그죠? 주장하고 증명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주장 증명하면 피고는 지지 않기 위해서 반대 규정. 그죠? 반대 규정의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항변이란 말이에요. 요게 주장 증명하고는데 여기 항변에 해당되는 거죠, 항변. 그죠? 그래서 결국 큰 목차가 요게 이제 권리 근거 규정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항변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기본 목차는 항상 두 개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이 근거 규정을 많이 안 써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근거 없이 항변만 달랑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한두 줄이라도 근거 규정을 써서 원고의 청구권이 있어야 뭐 항변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구조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두 개.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은 권리 근거 규정에 들어가는 청구권이 뭐뭐 있느냐. 거기 나온 것처럼요.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거기서 본 대로 채권 강론의 약정 채권 있잖아요. 약정 채권 15개 지금 그다음에 지금 한 개가 늘었죠. 여행 계약까지. 그래서 약정 채권 15개가 있고 그다음에 법정 채권, 사무 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 3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채권적 청구 가장 전형적이죠. 18개. 그다음에 채권 총론에 나오는 채무 불행위로 인한 손배, 채불 손배,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이게 채권 총론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죠? 그다음에 보증 채무,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문제가 나오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으로서는 저기 점유권에 기한 점유권의 물청,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익담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용익담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청구권들을 쭉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문제는 거기서 뭐 약정 채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매다, 뭐 임대차다, 도급이다. 뭐 저기 돈 꿔준 거 소비대차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죠. 거의 시험 문제는 그죠. 거의 주류를 이루죠. 여기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청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반대 규정에 이제 피고가 항변하는 건 어떤 거 있느냐? 그럼 우리 민법에서 한 민청이죠. 민청은 이게 거대한 항변으로 돼 있죠. 거대한 항변이다. 그래서 민청에서 나오는 게 보면은 먼저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배우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갑이 원고가 피고한테 소를 제기하면, 피고는, 나 권리 능력 없어.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이 무효요. 계약이 무효로, 이렇게 무효의 항변. 항변은 장멸자가 있죠. 장애, 멸각, 저지요. 그죠? 장애항변, 멸각의 항변, 저지항변. 그래서 장애항변은 주로 무효잖아요. 무효. 그죠? 여기서 무효항변을 한다. 그 다음에 의사능력도, 의사능력 없어서 무효요. 그러니까 나는 돈 못 준다. 이렇게. 행위능력 없어서 취소합니다. 취소해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항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가 없다. 확정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능하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고 사회적 타당성도 없다. 그러면 다 무효예요. 그죠? 여기는 전부. 그죠? 이렇게. 그럼 무효의 항변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로 107, 108, 109. 107, 108, 109, 11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비진이나 통정월 표시에 걸리면 무효. 그 다음에 109, 110은 취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무효 아니면 취소의 항변으로 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리도 무권 대리면 무효가 되겠죠. 그죠?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멸각 항변, 그 다음에 저지 항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청은 이렇게 거대한 항변 규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겠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한 건 민청하고 채권하고 물권 채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알았죠? 채청, 물청, 민청. 그래서 항변. 그죠? 항변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채권 총론에서 나오는 항변 규정이 채권의 소멸, 멸실이죠. 그래서 변제나 변제, 공탁, 상계, 대물변제, 경계면제, 혼동 이런 것들 등등등 이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채각에서 항변으로 들어가는 게 계약청론에 나오는 동의항이나 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겠죠. 동의, 해제.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나오는 항변이 213조 단서의 점멸권리 항변, 그 다음에 실체관계 부합 항변, 뭐 실관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딸딸딸 외워야 돼. 이건 뭐 민법 목차 외우는 거랑 별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재배치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사례 쓸 때 근거 규정으로서 무슨 청구에 관하여 이렇게 청구권의 성립, 어떤 발생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피고의 항변의 당부 뭐 이렇게 해서 항상 두 가지는 기본이 돼요. 물론 재항변, 재재항변 쭉 내려가지만 그건 이제 파생적인 거고 일단 기본이 그죠? 근거 규정과 항변으로 돼 있다. 이거를 연습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본 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첫날은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리딩 사례들을 하게 돼 있어요. 연습을 해요, 보통. 그 다음에 항변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2페이지에 나오는 노트는 정확하게 그거 좀 암기. 그러니까 결국은 재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을. 알았죠? 민법 실력을 재배치한다. 그런 다음에 그 책에서 거기 첫 페이지, 로마자 1. 그래서 항상 첫날 연습하는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 연습. 그래, 사법시험 기출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실 기출 문제는 변호사 시험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거예요. 사실 기출 문제는. 알았죠? 변호사 본시험은 또 나오진 않을 거고, 그다음 법전형 모의 시험도요. 법전형 모의 시험도 본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기본 사례. 그죠? 기본 사례. 그러니까 기본 사례는 무조건 해야 돼. 이것도 기본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런 식으로 큰 틀, 목차를 딱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책에서 그러면은 첫 페이지였죠. 1페이지. 그 로마자 1.1이죠. 책이요, 책. 책이라고 노트는 이제 4페이지. 이렇게 계속 이제 책하고 노트랑 이렇게 여러분들 상호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트가 있는 거는 노트로 하고 노트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써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되 지금 본 대로요.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초안 잡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실관계 빨리 정리하고 여기에 따라서 초안을 잡고 그 다음에 답안지 쓸 목차를 잡잖아요. 그죠? 목차를 잡는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 시간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 변호사 시험은 굉장히 문제 길잖아요. 굉장히 기니까 또 저기 기록형도 굉장히 길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4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이 시간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최대한 빨리 사실관계도 빨리 하고 초안도 잡고 목차 잡고 하는 시간을 이제 20분으로 줄이고 10분으로 줄이고 자꾸 5분으로 줄이고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알았죠? 이 사례에서 이걸 잘해야 기록형도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례 똑같아요. 사실관계를 빨리 확정하고 초안을 잡고 목차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연습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거는 이 구조 짜는 거. 이거는 거의 루틴화돼 있어요. 따닥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야, 막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막 너무. 그래서 연습을 안 하면요. 연습을 하는 게 줄질 않아요. 그러면은 보통 본시험 가서도 똑같이 3, 40분 걸리고 3, 40분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 10분 내로 줄여버렸다. 그러면 사실관계 초안 잡고 목차 잡고 한 50분은 풍부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수 차이는 분명하게 나요. 이렇게 되면 알죠?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같이 저 노트에 있는 거는 보면서 하고 노트에 없는 거는 같이 써가면서요. 이거를 굉장히 빨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거기 문제를 사실관계부터 보겠어요. 사실 기출 문제인데 채권적 청구권에는 리딩 사례라고 평가를 받아요. 요 문제가. 그랬을 때 왜 그런지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은 갑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동상평액의 갑소유의 A부동산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A부동산을 담보로 2억을 차용하라고 시켰다. 이게 뭐 대리권을 수여한 거죠. 그죠? 차용에 그 금전 차용에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 이제 사실관계를 잡을 때 이렇게 사실관계 그랬다 그러면 갑이 이제 을한테 일단 돈을 꼬아라. 그죠? 차용의 대리권, 수권이 대리권을 주는 거잖아요. 차용 수권. 그 다음에 각종 등기 서류 같은 걸 다 넘겨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돈을 꼬아라 했다. 그랬는데 거기서 근데 기원남인 갑이 정과 통정한 사실을 알게 된 갑의 부인 을이 갑을 간통죄를 고소하겠다고 병한테 말해.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건 옛날 00년도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세요. 하여튼 무슨 형사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고소기관이 경과해서 을의 갑을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었다. 예, 그 안날로부터 6월이죠. 옛날에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관계만 보면 돼요. 뭐 지금 법이랑 대입시키면 그때부터 법으로 대입시켜가지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병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을의 고소를 저지하겠다는 생각에서 을에게 위서류를 제시하며, 갑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향후 갑이 다른 여자와 또 통정을 했을 때는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무상 양도한다. 갑 대리인 병이라고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마찬 갑병 여기서 갑의 동생이죠.
병이 이제 여기서 무슨 행위를 했냐면 을과 이건 갑의 부인이고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갑 대리인 본인을 써야 되겠죠. 갑의 대리인 병이라는 거. 이게 현명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다. 나는 그래서 현명을 해가지고 대리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갑이 간통을 또 얘가 다른